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자어가 한글로 변한 한자들을 조금 공부를 할게요. 두 번째 시간이고요. 한자어가 한글로 바뀐 우리말을 좀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흔히 긴가민가라는 말을 쓰죠. 긴가민가, 그거였나? 이거였나? 이 말은 원래 기연인가, 미연인가라는 우리 한자에서 왔던 단어예요. 그기와 그럴련자, 안일미와 그럴련자에서 그렇게 되었던가, 그렇게 되지 않았던가 라는 말을 기연미연이라는 말이 긴가민가라고 해서 변한 말이라고 합니다. 한자어가 한글로 변한 말이에요. 재밌지요? 긴가민가는 기연가 미연가에서 왔다는 말 알고 계시면 좀 상식이 넓어지겠어요. 두 번째, 불가살이라고 하는데 안입을 오를까 죽일살이라고 해서 불가하다, 죽일 수가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불가살이라고 하는데, 바다에 사는 불가사리도 불가사리라고 하지만 여기에서는 도저히 죽일 수 없고 없앨 수가 없는 사람이나 사물, 동물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인데요. 불가사리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쇠를 먹고 나쁜 기운만 쫓는 상상의 짐승이라고 써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아우 그 사람 정말 불가사리한 사람이야 라고, 정말 어떻게 처리가 안 돼 라고 쓸 수 있는 말이고요. 흔히 이거와 혼동할 수 있는 말, 제가 파란색으로 쓴 것처럼 불가사의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전 세계의 문화유산이라든지 정말 어떤 것들을 봤을 때 사람의 생각과 의논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은 그때 생각과 의논으로 될 수가 없다, 그때 불가사의한 존재다라고 표현할 때 쓰는 말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불가사리라는 말은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것, 뭔가 실현이 안 되는 것,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자가 보시면 죽일 수 없다 해서 불가사리, 절대 어떻게 해결이 안 되고 죽여지지 않는 상상의 짐승을 본떠서 만든 한자라고 합니다. 단어라고 해요. 참고하시고요. 세 번째, 필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다, 비단 이것만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 비단이 같은 말로 다만, 단지라는 말인데, 이거 다만, 단지는 다 한자고요. 국어사전 찾아보면 다만, 단지가 다 나오는데, 이 비단이라는 말도 우리가 흔히 실크 비단처럼 보이는데 우리 한글처럼 단정 지을 때 쓸 때 비단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라고 할 때 쓰는 말이 여기에 보시면 짝필과 층계단을 활용해서 비단, 필단, 어떤 그렇게 짝이 되는 그런 단계별로 뭐가 펼쳐져 있는 이런 뜻으로 쓰는 한자라고 해요. 네 번째, 짐작이라는 말은 단어기도 하고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많이 써서 썼는데요. 예를 들어서 짐작은 그대로 짐작이라고 쓰는데 어느 때 쓰느냐, 한자가 술 따를 짐자에 술 따를 작자예요. 이게 헤아릴 짐자에 술 따를 작자여서 헤아릴 짐,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되겠다라고 헤아린다, 예측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어림잡아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술잔에다가 술을 따라줄 때 어느 정도 이 정도 따면 되겠다라고, 술잔이 겉에서 보이지 않고 아주 까만 잔인데 거기다 내가 술을 따르려면 넘치지 않고 어느 정도 적당히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내가 어떻게 생각해? 어림잡아 생각해야 따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헤아려서 술을 따르다라는 말에서 짐작이라는 말은 내가 술을 이 정도 따르면 되겠다라고 예상하는 것처럼 내가 어림잡아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하는 걸 짐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짐작컨대 이런 말은 이렇게 한자에서 나온 단어예요. 내가 술잔에 이 정도 따르기를 거의 헤아렸을 정도의 생각처럼 내가 생각하건대, 내가 판단하건대 라는 말 할 때 어떻게 해요? 짐작하건대 이렇게 쓴다는 말이죠. 다섯 번째도 이게 잔 돌릴 숫자에 술 따를 작자예요. 그래서 수작이라는 말도 언제 써요? 우리가 수작 부리지 마, 수작이야 라고 표현할 때 쓰는 말인데, 잘 보시면 말을 나누거나 못된 일을 꾸밀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잔을 돌린다는 말 자체는 우리가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술을 먹고 어떤 다과를 하면서 회의를 하되
나쁜 일을 회의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잔 돌릴 수 따를 자로 써서 잔을 돌려가면서 먹으면서 못된 일을 꾸미는 모임에서 그때부터 우리가 나쁜 일을 꾸미는 건 잔 돌려가면서 술 먹으면서 모의했다는 말로 어림잡아서 수작 부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짐작이나 수작은 이렇게 우리의 한자 유래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의 용어를 쓰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래요. 여섯 번째, 의례라는 말을 쓰는데 국어사전에는 의례 이렇게 써야 돼요. 우리가 한글 받아쓰기 의례 법을 지켜야 한다. 의례 항상 그렇다. 의례 그렇게 했어 라는 말 할 때는 한글은 의례고요. 어디서 왔냐면 마땅 의자와 법식례라고 해서 예시례자예요. 마땅의 법식례에서 마땅히 우리가 정해놓은 예로부터라 예시로부터 마땅히 정해놓은 예시로부터 해서 의례라는 말은 마땅히 틀림없이 의례 그랬을 거야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 우리 한글인데요. 마땅하다는 말에서 왔다고 해요. 일곱 번째는 우리가 욕으로 많이 쓰는데 오랑캐 호자와 종노자와 아들자와 자식식자 숨쉴식이 여기서는 자식식이 되는데 이건 그대로 한자로 해석하시면 오랑캐와 노예의 자식이라는 뜻이니까 다 좋은 자식이 아니죠. 출생이. 그래서 호노 자식인데 우리가 발음을 할 때 호래 자식이나 후래 자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호래 자식과 후래 자식은 한자가 있지는 않고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쓰는 욕과 비하하면서 쓰는 말인데 원뜻은 한자에서 호노자식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노자식을 우리가 욕할 때 호래자식, 후래자식 이렇게 해서 나쁜 신분이 낮거나 도둑놈 취급을 한다거나 노비 취급을 해서 저급으로 그 사람들 그게 부모의 신분을 낮춰서 쓸 때 호노자식 후레자식 이렇게 표현하는 말인데 좀 듣기가 거북하긴 하지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더 기분 나쁜 이유가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한자에서 한글이 왔던 말들을 좀 배웠어요. 여러 파트에 나눠서 몇 가지가 더 있으니까 더 영상 올릴게요. 이런 영상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하셔서 저한테 이런 영상 계속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해요. 감사합니다.